다 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부모들이 구사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가슴에 꽉 와닿아요. 안녕하세요. 팝콘처럼 톡톡 튀는 지식 강연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최근에 사고력 수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학적 사고력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협동, 경쟁, 발표, 토론 이런 것들이 모두 사고력 수학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수학 교육과는 조금 다른데요. 사고력 수학이라 함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인데요. 팝콘처럼 톡톡 튀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지금부터 그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부모 입장에서 수학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오늘의 패널부터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배웠잖아요. 네. 지난주에 아이들도 어떤 공부 타입이 있다. 똑같이 가르쳐서는 안 되고 어떤 아이는 말로 해야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뭐 격려를 해야 되는 아이가 있고 뭐 또 매로 다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적용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참았어요. 뭐 잔소리가 빨리 공부, 빨리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참고 하니까 화병 걸릴 지경이에요. 많이 적용을 이게 해보셨어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적응 기간이 부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유익한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강연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긍정과 변화의 아이콘이죠. 한국교육개발원 영재 리더십 강사이자 NLP 전략연구소의 소장이신 박정길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하찮은 것 때문에 자신의 꿈을 버리는, 꿈을 포기하는 그런 걸 보면서 어렸을 적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혹시라도 저 같은 청소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 꿈을 향해서 교육 코칭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 되겠죠. 이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오늘 꼭 좀 피부에 절실히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과 언어가 결과를 지배한다. NLP를 국내에 도입을 해서 교육 쪽에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네. NLP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NLP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뉴턴이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가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그것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LP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키도 이렇게 작은데 제 안에 거인이 있어요? 있을까요? 많죠. 그래요? 저는 이미 봤어요. 거인이 있으신 거. 지금도 거인이시고.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NLP? 네. 뭐의 NLP. 약자인가요? 미리 알려드릴까요? 뉴로, 신경입니다. 신경. 두뇌라고 보시면 돼요. 링기스틱, 언어, 그리고 프로그래밍.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수학 공부를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변화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두뇌에서 언어적으로 프로그래밍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수학이 아니라 영어 시간 같네요. 네, 뭐 아주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박정길 소장님의 강연 주제는 행복한 자녀 코칭의 6단계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수학하고 관련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학 잘하는 거하고 코칭 잘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수학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 그 너머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강의라기보다는 코칭으로 여러분하고 좀 접근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여러분 수학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학하면 떠오르는 거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는 골치 아프세요. 그죠? 저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나이가 47살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강연 준비하면서 수학 그러니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수학 시간만 되면 막 몸에 막 긴장이 되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왜요? 곧 그분이 등장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종소리 들리자마자 문 벌컥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도 안 받으세요. 그냥 화이트 까만 칠판이죠? 칠판 뒤에 가서 줄을 세로로 10줄을 끊습니다. 하나, 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간담이 서늘해지죠. 왜? 그 다음 벌어질 일을 알기 때문에 10줄을 다 끊고 나면 이분은 거의 공통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그 남은 분필, 그걸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또 던지세요. 이렇게 탁 던지는 순간 극도의 공포가 교실 안을 꽉 찹니다. 그러면서 그분 그러시죠. 오늘은 어느 줄 할까? 그러다가 이쪽 줄에서 누가 고개를 딱 숙이고 있으면 이 줄 나오시오 그러면 이 줄 10명이 쫙 나가서 문제를 푸는데 정광석과 같으세요. 딱 3초 정도 분필이 멈추고 있으면 뭐가 날라온다? 뭔가 모를 딱딱한 고체가 허벅지에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딱 달라붙는데 막 이걸 고등학교 3년 중에 2년을 이분을 만났어요. 2년을. 독사. 응? 이분의 이름보다는 우리는 이분의 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사. 근데 제가 강연을 하다 보면 깜짝 놀라요.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이 독사 선생님은 왜 그래 많으신지 모든 학교에 독사 선생님 있다 많다? 많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수학이란 즐거움일까요? 고통일까요? 그죠? 이거 오늘 꼭 잡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수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 이전에 두뇌에서 수학,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주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계속 복습, 예습, 선행, 개인 과외 해봐도 두뇌에서 이게 먼저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그죠? 마음이 아니라 두뇌에서 이런 것들이 딱 벌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도 내면의 무의식의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어요. 무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감성이에요. 무진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보거든요. 학생들 중에 수학 성적, 아니 공부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성적을 뒤집어 버리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다 같이 감성. 시작. 감성이에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오신 우리 많은 방청객들 중에 여성분들 오늘 강의 끝나고 본인 의자 정리 다 하셔야 돼요.
이러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 나 여잔데 이러신 분이, 그죠? 자기 아이가 차 밑에 깔리면 어떻게 되죠?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차를 든대요. 그 힘은 이성의 힘일까요? 감성의 힘일까요? 감성의 힘입니다. NLP와 코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감정을 건드리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혹시나 큰 호기심을 갖고 오신 분 중에, 그죠? 와, 나 이거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요,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본인의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뭘 하나 잘못 봐서, 뭘 하나 잘못 들어서, 뭘 하나를 잘못 느껴가지고 내면에서 막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가실 때 막, 오케이! 하고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힘은 무의식의 감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당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잘 못하더라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NLP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무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코칭을 지금 실전부터 이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코칭에 대해서 조금 하실 때 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코칭은 코치, 마차에서 연유가 되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차의 역할은 손님을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 코칭이 스포츠를 거쳐서 비즈니스를 거쳐서 지금은 학습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을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칭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다 같이 현재 상태, 시작. 현재 상태를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 안 됩니다. 현재 상태는 가볍게 체크만 하시고 그 다음 바로 연결하셔야 돼요. 다 같이 원하는 상태, 시작. 그래서 저는 코칭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요 과정 안에서만 놀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제가 이쪽으로 할게요. 제가 지금 현재 상태 일명 문제라고 할게요. 문제. 우리 자녀들의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계시죠? 저는 문제입니다. 뭘 보고 계시죠?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보는 순간에 우리 두뇌는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문제의 의식을 집중하는 순간에 저게 안 보여요. 뭐? 원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동할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원하는 거.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원하는 거. 원하는 걸 보는 순간에 뭐가 안 보인다? 문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코칭은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청 오신 분, 시청하시는 분, 그죠? 요거 작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딱 보이는 순간에 문제의 뜻은 뭐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괜찮은 단어들은 계속 반복해 주십시오. 그죠? 문제의 뜻은 원하는 것. 그러면서 언어적으로 두뇌에 뭐가 일어난다? 프로그래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잡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분 좋게 방청하시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그죠? 또 이렇게 교육 잘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이 또 애믹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몰되지 말고 바로 어떻게 한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가볍게 관심만 받고도 코칭은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와 관심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다 같이 원하는 것. 시작. 원하는 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대단히 결례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다들 병들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단지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를 뿐입니다. 왜요? 아직 몰라서.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들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후의 코칭은 늘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갈까 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코칭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단계 한 단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행복한 자녀 코칭의 6단계.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환경. 시작.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환경.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는요, 딱 보여요. 환경이 유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맹모 삼천지교처럼 환경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의 요소에 뭐가 있냐면 주변적 요소, 그죠? 주변 요소가 어떤지에 따라서 막 달라져요. 두 번째, 시간은 대표적인 환경입니다. 곧 여름 방학이 돼요.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연결을 못 시켜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신년에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점집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점집에 가가지고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삼재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전문가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올해 삼재 들었다고, 3년 동안 재수 없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하다 보니 그 씨앗이 딱 뿌려져가 두뇌 속에는 뭐로 자꾸 연결되죠? 삼재, 삼재, 삼재.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삼재가 벌어지는 거예요. 2014년 올해 여러분 그렇게 일기도 많이 쓰고 보고서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2014년에 대해서 연결을 안 시켜놓는 겁니다. 점집에 갔다 오시는 분은요 대부분 계속 삼재라고 그래요. 거의 80% 분들은 2014년 연결 안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저 배운 사람이니까 여러분 2014년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원하는 글이 이루어진 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할게요. 다 같이 2014년 시작. 대박. 그죠? 대통령께서도 쓰시는 통일 대박 이런 것처럼 제일 괜찮은 거 이런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단어를 씨앗에 하나 뿌려 놓으십시오. 2014년 옆에 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2014년 대박이래. 시작. 그죠? 그래서 이유는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부터 환경 중에 시간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여름방학 대박이라고 본인이 먼저 인식하면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 장소예요. 장소. 시간 다음에 장소. 두 가지만 당부드릴까 합니다. 장소 중에는 첫째, 학교. 두 번째, 가정. 문제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다 같이 대박 시작. 학교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대박. 그래서 코칭할 때, 행복한 자녀 코칭할 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은 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가정에 대해서 대박이라고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대박이라고 오늘 여러분 꼭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2014년 대박이래요. 대박. 그러면 문제가 끝났나요? 천만에요. 그 다음에 우리 두뇌는 두 번째 또 우리에게 물어봐요.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은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요, 행동이. 우리 두뇌가 이렇게 좀 뭐랄까 논리적이에요. 환경 괜찮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환경에 맞는 행동.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소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가정과 학교.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행동과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좀 달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주무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제가 교육부 장관이라면 그저 학교 이름을 호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하고 행동하고 정렬이 돼야 됩니다. 정렬이.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환경에 맞는 바람직한 행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이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솔루션 하나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의 행동 중에 어떤 행동 보면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제가 말 안 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난다거나 뭐 밤 늦게까지 맨날 이거 휴대폰 잡고 하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때려 잡아야 된다? 그러면 별로 안 돼요. 다 같이 무시하자. 무시하십시오. 그냥 하려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현재 상태 문제는 가볍게 체크만 하고, 그죠?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요. 잠도 안 자요.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때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까? 시작.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일찍 안 일어난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일찍 일어났으면, 그죠? 맨날 휴대폰만 잡고 저녁에 안 자는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뭐 스스로 휴대폰 엄마한테 딱 주고 엄마 나 공부할래. 이래 됐으면 뭐 살맛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미리 원하는 행동만 딱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행동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제정신이 아니게 엄마들이 진짜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많다? 있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수학 성적 그래 받아놓고도 집에 들어오는 거 보세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 못하는 행동은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잘하는 행동만 딱 하는 순간에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 박수! 20세기 버전. 20세기 버전이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좀 씁시다. 예를 들면 아이가 집에 와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간절히 원하는 거였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걸 말로 푸셔야 됩니다. 다 같이 네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지? 엄마 기분이 막 살맛이 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신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그걸 또 하고 싶어하는 그냥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뭐냐? 원하는 행동을 딱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끔 이놈이 진짜 하루 종일 공 차고 와가지고 너무도 자기도 모르게 지쳐가지고 11시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침대 베개머리 옆에 가가지고 영희야 네가 11시에 스스로 자는 걸 보니까 엄마가 막 살맛이 난다 막. 이게 일종의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환경에 맞는 행동을 반복하도록.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뭐냐? 환경과 행동의 일치가 안 일어나요. 그럼 이때 못하는 거 야단치지 마시고 잘하는 거 기다렸다가 가끔 가다가 숙제 때문에 수학책 꺼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네가 스스로 수학책을 꺼내서 공부하는 걸 보니까 엄마가 살 맛이 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응용 하나만 여러분 연습 하나만 하고 이번 시간 좀 일부를 좀 마칠까 하거든요. 자, 두 분끼리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살 맛이 나겠다를 한번 좀 생각하셔가지고 내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어려워서 그래요. 네가 뭘 하는 걸 보니까 엄마 마음이 어떻더라. 자, 두 분이서 한 분이 먼저 준비된 분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분이 한번 하시고 요까지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서 노래 시키니까 자 준비 한번 연습하시고 자 두 분이서 자 어색하지만 준비 시작.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어색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행동 코칭하는 거 연습하는 걸 제가 보니까 막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몰라요. 자기가 왜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결과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거 행동을 코칭하는 방법 중에 제일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쓰기 좋은 방법이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직접 오늘 저녁에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후에 더 중요한 두뇌의 더 어려운 단계들 곧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자녀 코칭을 위한 6단계 중에서 환경과 행동 두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윤영미 씨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뭐 수학을 배운 게 아니라 어떤 제 마인드를 이렇게 코칭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수학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가르치면 아이들이 수학을 잘한다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뭐 환경 뭐 이렇게 언어 이런 게 나와서 약간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 이게 공부 하나하나 어떤 문제 풀이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듣고 나니까 제가 알 것 같아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수호천사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언어가 힘이라는 거, 네. 긍정적인 언어를 네. 부모들이 구사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가슴에 꽉 와박히더라고요. 네. 예. 그 행복한 자녀 코칭의 6단계 들어봤는데 사실 강연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하시면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첫 단계 어떻게 아이에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까 제가 무의식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들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기다리는 거 좋아요. 네. 언제까지? 그쵸. 30살까지? 아하. 40살까지?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이래 보면 오늘도 제가 수학 코칭에 와가지고 지금 다른 이야기 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수학 교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대요. 두뇌의 구조에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요즘 우리 파락 이 대치동 이런 데 가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나대세요. 아, 그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장에서 떠나지 말고 딱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 뭐 정관석가처럼 스피드하게 해결해 주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서도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대학 가서 우리 왜 수업 커리큘럼 짜는 것도 부모들이 해준다 그러고요. 제가 아나운서 생활할 때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새벽에 뉴스를 시키잖아요. 부모가 전화해요. 우리 딸 너무 힘드니까 새벽 뉴스 빼주세요, 뭐라든가. 정말입니다. 제가 불과 한 8년 전에 모 대학교의 괜찮은 과에 MT 특강을 갔는데요. 세상에 끝날 때 되니까 어머니도 22명 와 계세요. 대학생 MT에 이거는 약과입니다. 요즘 기말고사 끝나면 대학교에 어머니들 전화하세요. 왜? 취업의 성적이 너무 중요하니까 교수님한테 학점 잘 달라고. 이거 기본입니다. 네. 요즘 대기업 면접에 엄마 손잡고 갑니다. 아이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그 학원 앞에 쫙 자가용들 늘어서 있는 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저는 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아이들을 믿어주고 조금 이래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학부모 역할하기 정말 참 힘들어요. 돌을 닦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녀 교육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자녀 코칭의 6단계가 이루어지는지 지금 2단계 들어봤는데요. 나머지 4단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계 있습니다. 우리 두뇌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환경이고요. 환경에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 행동입니다. 특히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환경에 맞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때 우리 어머니들이 코치가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는 거는 잊어버리시고 잘하는 거 있을 때마다 그죠? 여러분 감정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건너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두뇌는 그죠? 다 같이 행동은 시작. 능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사회생활 할 때까지 우리 두뇌가 우리한테 제일 요구하는 건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능력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하고 요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2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코칭과 관련해서 2가지. 첫째는 경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청하고 나서 뭐 한다?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합니다. 아까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가 막 나고 그러거든요. 신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거만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도 그러거든요. 어머니들 여기 오셔가지고 공부하러 갔구나 해가지고 속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은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런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3일 가겠나? 그러면 최선을 다하셔서 나흘 가십시오. 아이들이 일주일 가겠나? 최선을 다해서 8일 가십시오. 그러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 두뇌에서 새로운 연결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만히 가셔가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것처럼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비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냥 경청하시면서 끝나면 다 같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니? 시작. 자꾸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질문하면 또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경청과 질문. 왜요? 엄마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청 질문이에요.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은 더욱더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능력 중에 하나 경청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가끔 가시다가 학생들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좀 문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른 아침이나 혹은 오전에 커피 한 잔 딱 놓고 음악 들으면서 다 같이 나는 지금부터 우리 아이다. 그래서 아이 생각하시고 아이 옷 딱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는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나 하고 혼자 명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무의식의 어떤 새로운 연결도 막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은 무엇을 잘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 입장에서 문제를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꼭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 제가 능력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번역했던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전 세계 엄마들이 제일 잘하는 거. 한국 엄마 포함입니다. 한번 좀 답 찾아보실래요? 엄마들이 가장 잘하는 거 뭘까요?
잔소리.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잔소리 아니에요. 엄마들이 제일 잘하는 거. 밥, 네, 사랑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제일 잘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아이가 못하는 거 발견하는 거. 이게 엄마들이 제일 잘해요. 다른 아이 아닙니다. 누구? 우리 아이가 못하는 거 발견하는 게 그냥 무의식에 바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 나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쉬운 거예요. 그럼 바꾸시면 돼요. 지금부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뭐죠? 다 같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발견하는 전문가가 되시면 됩니다.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잘 안 보일까요? 왜요? 노력하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게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안 만들어놔요. 이거를. 이게 뭘까요? 다 같이 원하는 거. 원하는 행동을 안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되는 행동만 계속 나오니까 그냥 자율신경에 의해 가지고 자꾸 잔소리가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오늘부터 결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발견하는 전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하는 걸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따끈따끈하게 교육받고 우리 아이가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진짜 살맛이 나는지를 빨리 기록하셔야 돼요. 오늘 이놈이 제발 막 10시 반에 그때부터 막 영어 공부 시작해라, 수학 공부 시작해라,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럼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네가 스스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엄마가 막 살맛이 난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순간에 무의식에 새로운 씨앗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조금만 연습 하나만 좀 해볼게요. 이 코칭은 안타까운 게 머리로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전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무진장이 어려운 거예요. 두 분이서 조금 퐁당퐁당을 응용한 제가 만든 게임을 하나 좀 전수를 해드릴까 합니다. 왼손으로 악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서로 조금 마주 보시고 왼손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걸 갖다가 한 분이 이야기하시면 또 나머지 건너편에 계신 분께서 또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있죠. 우리 아이가 서로 주고받거나 하는데 안타까운 거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 때 아이가 잘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갑자기 멈춤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계신 분께서 그분 아이의 잠재된 능력을 깨우라고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손으로 손등을 좀 세게 때려주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이벤트로 때리는데 그래서 맞으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나면 그만 외치고 또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해보시면 맞는 분들 나온다니까요. 두 분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자, 서로 한번 주고받거니 한번 해보시고 대답 못하면 좀 세게 좀 때리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자, 못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어색해요. 어색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칭하는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두뇌의 본능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잘했을 때 우리 아이 이거 잘하는구나 하고 알려주면요, 이 안에서 막 도파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막 감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머니들 대단히 좀 마음은 불편하시겠지만 문제는 딱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잘하는 거 중심으로. 그러면 지금도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할 때마다 진짜 아이들한테 감동을 먹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사고치고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 보면 그죠? 잘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능력까지 하셨어요? 다 같이. 나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발견하는 전문가입니다. 그죠?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못하는 거는 잠시 무관심하시고 잘하는 것만 딱 보시고 칭찬하시면 됩니다. 그럼 게임 끝났나요? 천만에요. 우리 두뇌가 그 위에 또 있어요. 진짜 한국학은 한국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학 보십시오. 계속 결과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세계 1, 2등 하다가 대학만 가면 그죠?
저는 정말 머리 좋은 친구,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가끔 결과를 잘 안 나올 때, 분명히 능력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안 나올 때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들 그 능력 위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 두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믿음하면 여러분 그죠? 별거 없습니다. 뭔가 확실하다는 강한 느낌이에요. 될 것 같은데 내가 누군데 뭐 이까짓 것 이러면 되는 믿음이에요. 안 될 것 같네. 불안한데.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평소 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을 한번 딱 떠올려 보시면서 어때요? 우리 아이들 딱 떠오르니까 느낌 어때요? 다 같이 대박 시작. 바로 이렇게 연결이 일어나야 돼요. 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딱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오케이 하는 느낌이 올라오는 이거 아이들 잘못 아닙니다. 인생은 주관적인 거예요. 아이가 사고를 치든 엄마는 그죠? 난 우리 아이 믿어. 그런 느낌 있어. 달라집니다. 왜요? 하위 단계는 환경은 행동에, 행동은 능력에, 능력은 믿음에 영향을 주는데요.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를 지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능력 개발 본인이 알아서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아까 막 너무 조바심 일으키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뭘 안 심어주느냐, 능력까지 심어주는데 믿음을 안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다 해. 우리 엄마 슈퍼맨이야. 헬리콥터.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믿음 체크하셔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믿음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강의에서 사실은 제가 제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믿음 중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하고 달라요. 나에 대한 믿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너의 정체는 뭐냐. 그래서 청소년기의 두 가지 과업, 정체성 확립, 진로 탐색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인생 전반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나는 누구인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기업체 강의 가면 우리 김 전무님이 가끔 강의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저 뒤에 앉으세요. 뒤에 팔짱 이래 딱 끼고 한번 강의해봐라 이러면서 막 제가 뭐 시키고 그러면 혼자 스트레스 다 받아요.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이분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분이라고.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다 직장에 쏟다 보니까 교육장에 들어왔는데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 구별을 못합니다. 이분이 댁에 가면 누구죠? 집에 가서도 김전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치고 아이가 막 다치고 그래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제가 조금만 연습 하나만 좀 해볼까요? 대단히 좀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그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앞에 하나 있습니다. 몇 학년요? 4학년짜리. 이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밥 먹을 때마다 아침에 밥 흘리는 게 이 아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주특기예요, 주특기. 이상하게. 그런데 엄마가 늘 자애로워가지고 봐줬거든요. 왜?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갔다 온 거예요. 경쟁자 옆집에. 옆집 아이를 보고 나서 갑자기 욱 올라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데 그 다음날 드디어 애가 밥을 먹는데 또 밥을 흘리는 순간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연기한 엄마라고 생각, 잔인한 엄마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야 이 바보야 시작. 얘가 갑자기 듣고 있다고 엄마한테 핵폭탄 하나 맞아요. 근데 듣고 있던 아빠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이 팔푼아 시작. 옆에 듣고 있던 오빠가 야 이 쪼다야 시작. 얘 기분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밥 먹고 놀이터에 놀러 갔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은 나머지 실수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철수는 또 왜 그래요? 바보야 시작. 바보야. 쪼다야. 지나가는 이름 모를 아저씨가 혀를 차면서 아이고 팔푼아 시작. 하루에 이걸 핵폭탄을 맞는 이 아이는 자기를 누구라고 알까요? 바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하죠? 바보 같은 행동합니다. 왜요? 이 아이가 바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바보라고 인식하는 순간, 자기가 자기를 바보라고 믿는 순간 이 아이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보다는 주위의 소중한 사람한테 들었던 한두 번의 결정적인 한마디를 가슴에 안고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누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장차 그런 분이 되실 건데 그때 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게 뭔지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고 그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정신적, 영적이라고 하는 건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요즘에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상담을 해보면 옛날 저희들하고 좀 달라졌어요. 부모들이 땀을 흘리는 걸 아이들이 못 보고 자라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부모님들 그죠? 어렸을 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나요? 공부하셨나요? 누군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덴티티 위에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우리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한테 좀 땀 흘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고백 좀 들으면 어떨까요? 나도 엄마처럼 살다 갈게. 나도 아빠처럼 살다 갈게. 우리 그때까지 좀 힘을 내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 보면서 내가 누군지, 우리 아이들이 누군지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자녀 교육의 6단계 강연을 잘 들어봤는데요. 강연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들 생기셨을 것 같아요. 미리 그 학생 한 분께서 신청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우리 학생. 네, 엄마 아빠 보면 덧셈 뺄셈 같은 쉬운 수학만 하던데 꼭 어려운 수학도 배워야 하나요? 엄마 아빠가요? 엄마 아빠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아니요, 동계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네.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눗셈 이런 거밖에 안 하던데. 일상생활에 크게 일상생활에 뭐가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하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전국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 학부모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이 수학이 만들어진 게 수학은 절대 시험 잘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고도의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거냐, 어떻게 나답게 살 거냐,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 사실은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가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좀 차지하고 나서라도 우리 자녀분들은 수학을 좀 생각하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조금 괜찮다면 아까 더하기, 뺄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쉬운 것부터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학을 할 때마다 자꾸 성공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거 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수학을 좀 개별적으로 개인 과외하듯이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수학이 그렇게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해서 엄마보다도 더 수학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우리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도 살다 보면은 네. 뭐 루트, 방정식 그런 거 필요 아무 없죠, 소용이 사실. 없더라고. 시장 가서 그냥 동계산 정도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우리는 필요 없지만 네. 로켓을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고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방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말하는 휴대폰 이런 고도의 우리가 삶을 또 하나 요즘 환경 문제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수학은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 중요하고요. 네. 네. 저 오늘 딱 근데 한 가지 네. 정확히 배운 게 왜 못하는 거 지적하는 거 우리 엄마들 저도 반성 많이 했는데 요거 남편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강의는 정말 왜 이렇게 남편 잘하는 걸 칭찬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다른 집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래 이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부터 저도 아주 애쓰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수학 강연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강의를 또 들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박정일 소장님의 참 좋은 강의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긍정에서 이응을 빼면은 그저라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긍정을 심어줄지 그저 이런 말을 심어줄지는 부모의 역할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학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전국의 수학 포기자가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수다학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